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30년간 한의사로 환자들을 돌보아온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을에 과일을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달콤한 배나 사과 한 조각으로 입가심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7,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것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께서 식후 과일 한 조각을 드시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에 실려오신 경우였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지 뭐가 위험하단 말이오? 하고 반문하실 겁니다. 물론 과일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우리 피 속의 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듭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지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보던 75의 한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과일을 드시는 습관 때문에 혈당이 300 이상 치솟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적도 있습니다. 82살의 다른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사과 2쪽을 드시고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영영 드시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과일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과일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지혜를 온전히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과일을 드셔왔는지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된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5년 전 제 장모님께서 겪으셨던 일 때문입니다. 당시 68이셨던 제 장모님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손주들 돌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지요. 가족들 먼저 챙기시느라 정작 당신의 끼니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우시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일상이 장모님의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를요. 장모님께는 매일 아침 빼놓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믹서에 사과, 배, 그리고 몸에 좋다는 말을 조금 넣어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주스라 믿으셨지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후식으로 과일을 드셨습니다. 과일의 효소가 소화를 돕는다고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드시는 과일이 너댓 개는 좋게 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하니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며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고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급히 혈당을 재어보니 수치가 2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68배 나이에 처음 듣는 당뇨 소리의 장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장모님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며 스스로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잰 혈압은 190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제 약을 드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의사인 제가 장모님의 건강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 기운 때문에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병의 뿌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장모님의 하루 일과와 식단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건강의 비결이라 믿었던 그 과일들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는 과일은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뒤섞여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 또한 섬유질이 파괴된 채 당분만 남아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식으로 즐겨 드시던 떡,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역시 몸속에서 독으로 작용하며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국내외의 치료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께 음식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과일이 실은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과일의 당분을 온전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 장모님께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으셨듯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과일 섭취법에 있습니다. 제가 장모님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공부하며 가장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의 진열대를 가득 채운 가공식품들,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과자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들.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죽은 음식입니다. 왜 죽었다고 표현할까요?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준 좋은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첨가물과 방부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죽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은 몸속에 남아 독소로 변합니다. 이 독소가 바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반면 살아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살아있는 과일을 아무 때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식후 디저트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밥 배따로, 과일 배따로라며 식사 후에 과일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입니다. 과일은 다른 음식물에 비해 소화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위장에 들어가면 20에서 30분 만에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밥이나 고기 같은 음식들은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립니다. 만약 밥을 먹은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들어온 밥과 고기 때문에 길이 막힌 과일은 위장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따뜻한 위장 속에서 과일은 기다리는 동안 발효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알코올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소화불량, 복부팽만, 가스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소화기 문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잘못된 과일 섭취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속에서 썩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를 하나 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 맛을 내는 인공 조미료, 몸에 해로운 기름 등이 가득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장 속에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 결과 장내 부패가 일어나고 이때 생성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소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성분들은 우리 몸의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음식을 고르는 것만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과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몸을 치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저는 30년간 한의사로 일하며 이 말에 담긴 깊은 진리를 매일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병이 발생하면 약으로 그 증상을 억누르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혈당이 높으면 혈당 강화제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 장모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혈당과 혈압이 높아졌을 때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약을 드셔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혜인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최고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너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너의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음식, 인위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자연에서 자란 과일과 채소는 그 자체로 완벽한 영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그리고 수많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 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영양제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펙틴, 리모넨 등 수백 가지의 유익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C 영양제는 단일 성분만 들어있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를 음양의 조화라고 설명합니다. 자연의 음식들은 그 자체로 완벽한 음양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우리 몸에 깨진 음양의 균형 또한 바로잡아 줍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던 제 장모님의 건강 문제는 식단을 자연식으로 바꾸자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잘못된 섭취 방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가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있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제철 과일이라도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이 많아서 해롭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연의 과당과 인공적으로 만든 설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일 속의 당분은 섬유질, 효소,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며 유익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이러한 장점은 사라지고 소화불량이나 혈당 스파이크 같은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채소 과일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왜 빈속에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채소 과일 섭취법입니다. 과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당분이 많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분은
몸에 좋으니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과일은 지구가 인간에게 허락한 유일한 빈속 음식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나 고기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위산으로 분해되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고 간에서 담즙이 분비되는 등 복잡하고 긴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 수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과일은 다릅니다. 과일은 이미 자연 상태에서 자가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소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면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20에서 30분 만에 곧바로 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일이 빈속 음식인 이유입니다.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고 이가 비어 있을 때 먹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과일의 좋은 영양소와 효소가 직접 작용하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둘째,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때도 위가 비어 있어 과일이 신속하게 소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에서 과일의 천연 당분은 가장 빠르고 건강한 에너지원이 되어 줍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며 독소와 가스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소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합니다. 과일에도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최소 과일 섭취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두세 종류의 과일을 한 번에 1개 정도씩 반드시 빈속에만 먹는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사과 1개,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오후 출출할 때 귤 1~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과일의 모든 장점은 취하면서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과일의 천연 당분이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과일의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침에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은 최소한으로 넣고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3, 7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도가 특히 높은 과일들은 더욱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 망고, 잘 익은 감 같은 과일들은 당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양을 조절하고 다른 과일과 섞어 먹기보다는 단독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사과, 배, 토마토, 베리류 과일들은 당도가 비교적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매일 꾸준히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 가을에는 사과와 배, 겨울에는 귤을 드시는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소량의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최소 과일 섭취법을 실천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78살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15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6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고 혈압은 170 이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식습관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하루에 과일을 5~6개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 식후 바나나 2개, 점심 식후 사과 1개, 저녁 식후 배 1개, 그리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귤 서너 개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르신, 과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그럼 뭘 먹고 살란 말이냐 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제안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딱 2번만, 그것도 식사 전 빈속에만 드십시오. 식후 과일과 과일 주스는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6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은 결심으로 실천하신 지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대에서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약은 그대로 먹는데 혈당이 내려갔어요. 라며 소녀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었고 식후 2시간 혈당도 180 아래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병원 진료에서 담당 의사가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네요. 약을 한번 줄여봅시다. 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줄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른이 넘어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 과일 먹는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75살 이철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5년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어르신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 식사 후 소화가 잘 된다며 과일을 갈아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그 방법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식후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듭니다. 제 설명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아침 공복에 과일 1개, 점심 식사 2시간 전에 과일 1개를 드시고 식후 과일은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자녀들의 간곡한 설득에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가슴이 답답하던 증상이 줄어들고 숨가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병원 검진에서는 담당 의사가 심장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네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심장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이야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주에 사시는 81살 박영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20년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며 소화제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르신은 소화 효소가 많다는 말에 식사 후 꼭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식후에 드신 과일이 위에서 부패하며 가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드셔야 진짜 소화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어르신은 며느리의 설득에 딱 2주만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식후 더부룩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가스가 차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2주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화제 없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어르신은 80 넘어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제야 밥 먹는 즐거움을 알겠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에 사시는 79살 최동진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달콤한 포도나 감을 2~3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르신, 저녁에 드시는 당분 많은 과일이 뇌를 깨워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2주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은 80이 넘어도 우리 몸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둘째, 식습관의 아주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의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건강에 좋다는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지혜입니다. 어르신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드시던 습관 하나만 끊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만든 7대 3황금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대 3황금 법칙이란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의 70%는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으로 나머지 30%는 평소 즐겨 드시던 기타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연 음식은 현미, 통곡물, 채소, 제철 과일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음식은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흰쌀밥, 국수, 빵 또는 가끔 드시는 외식 음식 등입니다. 왜 100%가 아니라 7대 3일까요? 어르신들께 갑자기 100% 자연식만 하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 생일에 케이크 한 조각, 가족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셔야지요. 하지만 70%만 바꾸어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화하기에 충분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 7대 3법칙 적용. 아침, 오전 7시, 8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30분 후 제철 과일 1개, 사과, 배, 귤 등을 천천히 드십니다. 1시간 후 현미 잡곡죽 또는 부드러운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2가지, 맑은 된장국을 곁들여 드십니다. 오전 간식, 오전 10시, 11시.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등 16알 또는 방울토마토 16개. 점심, 오후 12시 1시. 현미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 반찬 3가지, 김치, 그리고 두부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 반찬을 조금 곁들여 드십니다. 미역국이나 묵국 같은 맑은 국도 좋습니다. 오후 간식, 오후 3시, 4시. 과일 1개, 바나나, 오렌지 등 또는 따뜻한 유자차나 생강차 한 잔. 저녁, 오후 5시, 6시. 현미 잡곡밥 반 공기와 채소 위주의 소화 잘 되는 반찬으로 가볍게 드십니다. 저녁은 최대한 일찍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7시 이후, 물 외에는 금식합니다. 꼭 지켜야 할 핵심 규칙. 과일은 절대 식후에 드시지 않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위를 쉬게 해줍니다. 과일 주스, 액상과당 음료는 완전히 끊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총 2~3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7대 3식단 법칙과 함께 실천하면 좋은 7가지 건강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심호흡.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10번만 깊게 심호흡하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납니다. 마음 다스리기.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칩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땐 잠시 눈을 감고 괜찮다, 다 지나간다고 속으로 3번만 되뇌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밤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전 햇볕 쬐기. 오전에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세요. 햇볕은 우울한 기분을 쫓아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선물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걷기.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걷기는 최고의 혈액순환 개선제이자 소화제입니다. 이웃과의 소통. 혼자 계시지 마세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안부를 물으세요. 즐거운 대화는 최고의 면역력 강화제입니다. 감사일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보냈다. 손주와 통화해서 기뻤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등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실천을 위한 단계별 방법. 1주차, 저녁 식후 과일 끊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2주차, 아침 공복에 과일 먹기를 추가해 보세요. 3주차, 저녁 7시 이후 금식을 추가해 보세요. 4주차, 전체 식단을 7대3 비율로 조절해 보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 습관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 장모님께서도 처음에는 60년 넘은 습관을 바꾸는 어르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혼자 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이 글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고 함께할 때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중요 안내. 본 내용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앓고 계신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식단 변경 전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